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스시사이라고 하는 미들급 스시야에 다녀왔습니다. 지인과 급작스럽게 약속이 잡히면서 전날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강남권에 있는 스시야는 다 예약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 중에 조금 외진 곳 이천동에 있는 이 미들급 스시야에 다녀왔습니다. 스시야 중에, 그리고 제가 미들급 스시야는 이번이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 비교 기준으로 잡자면 제가 자주 가는 스시야의 가격 대비 몇 퍼센트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런치에는 6만원이고 디너에는 1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룸 DC는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자주 가는 스시야의 한 반값 정도라고 보면 돼서 기대치도 절반으로만 갖고 갔습니다. 미들급 스시야 영상은 처음 올리는 거고, 방문도 거의 한 2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사실 이곳은 제가 스시코우지 오픈 초창기에 방문을 했을 때 지명 셰프님이셨던 분이 업장을 옮기시고 오픈하셨던 업장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오픈하셨을 때는 자주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하이엔드급만 주로 갔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못했었어요. 찜전복은 한 10미 정도 되는 크기의 전복을 쪄주셨고요. 개우 소스는 생크림을 좀 섞으셨는지 좀 크리미하고 상태가 좀 묽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찰방찰방, 약간 잘박잘박한 모습이죠. 보통 스시야에서는 좀 되직하게 약간 묽은 쌈장 같은 텍스처의 개우 소스를 내오는데, 여기는 좀 묽은 편이었습니다. 양식의 전복 리조또의 소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같이 갔던 친구는 스시야를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양식풍의 개우 소스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제 취향으로는 생크림을 넣지 않은 정통 이식 스타일의 개우 소스를 원하지만, 미들급 스시야 같은 경우는 입문자나 보통 초보자들이라고 지칭할 만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생크림을 섞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첫 츠마미는 광어였고요. 숙성은 잘 되었습니다. 다시마 향이 좀 깊게 나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향은 굉장히 좋았는데, 미들급 스시하다 보니까 와사비 같은 경우에는 생와사비가 아니라 폐가사비를 쓰시더라고요. 직접 여쭤보진 않았는데 먹어보면 압니다.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확연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생와사비와 폐가사비의 차이는 식감에 있습니다. 못 모르고 먹을 때 와사비 향이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생와사비는 좀 다져진 과일 같은 느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과 먹고 약간 입안에 남아있던 사과를 다시 씹는 느낌이 생와사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요 폐가사비 같은 경우는 약간 텁텁한, 약간 밀가루 뭉쳐진 느낌이 나거든요. 주성분이 와사비 분말이다 보니까 이 밀가루 약간 전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셨을 때 좀 텁텁하다, 약간 입안에서 좀 까끌까끌거린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팩 와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약간 좀 색깔이 탁하고 좀 잘 뭉쳐집니다.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고 지점토 같은 느낌이라면 팩 와사비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통 미드급 같은 경우에는 팩 와사비를 많이 쓰고, 하이엔드급은 생와사비를 쓰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고급 이자카야나 가포집 같은 경우에도 팩와사비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와사비는 추가 차지를 내야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의 차이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이엔드급 스시야보다는 그런 곳이 접근성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철 방어입니다. 두께가 좀 얇은 게 아쉽고 한 피스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기름기도 잘 올라와 있고 셰프님이 숙성을 잘 해주셔서 그런가 감칠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제철 생선은 웬만큼 실수하지 않고서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가던 하이엔드급 스시야의 반 정도만 기대를 하고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피스는 광어 초밥이었고요. 다른 거 다 괜찮았는데 샤리가 너무 잘 풀어졌습니다. 셰프님 이렇게 이기리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질척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좀 꽉 쥐시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먹고 이렇게 집어들었을 땐 잘 풀어지더라고요. 한두 피스 정도만 그랬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는데, 10피스 중에 한 7피스? 8피스 정도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먹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밥의 온도도 제가 좋아하는 온도보다는 조금 차가웠고, 간이나 산도는 괜찮았어요. 소금이 기존 거하고는 조금 달랐는지 이게 맛있게 짠맛, 약간 이렇게 입에 달라붙고 혀 안에 흡수되는 짠맛보다는 약간 찝찝한 맛이 좀 남긴 했는데, 뭐 미들급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어 다음으로 나왔던 초밥은 방어였는데요. 이게 좀 재밌었던 거는 광어 츠마미를 주시면서 3점을 썰어가지고 2점은 츠마미를 내주시고 1점은 스시로 주셨고요. 방어도 2점 썰어가지고 하나는 츠마미를 주시고 하나는 스시로 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음식에는 원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셰프님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하는데, 보통은 기승전결 그 밸런스를 고려한다면 퐁당퐁당 광어 방어 광어 방어 이런 식으로는 배치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손질하실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고 또 같이 담아주시는 게 또 눈앞에서 바로 보이는 다찌에서는 손님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좀 순서가 뒤에였다면 치마미를 먹었던 방어 맛이 좀 그리울 법도 한데, 요거는 먹고 나서 바로 또 쥐어주셨다 보니까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 아마에비 단새우인데요. 하이엔드 스시야에서도 종종 나오는 녀석인데 보통 3피스 많이 먹던 녀석인데 2피스만 나와서 조금 가볍게 즐겼습니다. 미들급이라서 따로 김을 안 싸주시나 싶었지만 뭐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리가 자꾸 풀어지다 보니까 요 새우하고 초밥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입에 넣기 전에 자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불편했었어요. 안에는 와사비가 안 들어갔던 건지 샤리하고 새우 그리고 간장만 보고 승부를 보셨는데, 새우 끝에 약간의 비린 맛이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제가 단새우를 굉장히 맛있게 먹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걸 곱씹곤 하는데, 요날은 끝에 살짝 비린 맛이 나왔었어요. 역시 퀄리티는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하면서 먹었습니다. 어린 돔이고요. 표면에 보이는 거는 좀 까끌까끌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1년 내내 스시야를 한 10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만나거든요. 요때가 제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철이니까 내주신 거겠죠. 반가운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뭐 기다려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 생김새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설명도 해주시기 전에 알아보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수산시장에서 생물을 보긴 했는데 이 먹기 미안할 만큼 굉장히 작은 생선입니다. 중간에 나온 치마미로는 표고버섯 안에 새우살을 넣어가지고 튀겼고요. 보통 중식 스타일로 어향동고라 그래서 뭐 칠리 소스나 아니면 어향 소스랑 해서 같이 먹는데, 이렇게 따로 먹으니까 담백하긴 하더라고요. 중식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안에 고추도 이렇게 썰어 넣으셔가지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도로이고요. 멕시코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꺼내 놓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살짝 좀 차가웠습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 좀 착착 감기고 좀 녹아내리는 느낌이라면 조금 더 온도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날은 조금 차가워가지고 약간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고요. 써신 거는 잘 써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 금막 씹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씹었나 싶었는데 같이 갔던 동생도 금막이 계속 씹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스시코우지에서 이 다찌에 쓰신 지 얼마 안 된 셰프님이 요 주도로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써셔가지고 금막이 굉장히 길게 씹혀가지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날은 잘 써신 것 같은데도 약간 금막이 남아있더라고요. 다음은 악감인데요. 이 피스는 요날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온도감, 산미, 그리고 그 피맛도 너무 좋았고, 이 찌게 했던 시간도 적당해서인지 간도 아주 기분 좋게 딱 알맞은 정도였어요. 사실 앞전 피스들에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악감이만큼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등어 초밥인데요. 조리 과정은 제가 찍진 않았는데 셰프님이 이제 초생강하고 깨 그리고 시소잎을 올리시고 고등어 아브리한 걸 올리신 다음에 김에 싸주셨는데, 이게 제철 고등어인데다가 기름기도 아주 잘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맛있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고등어의 향을 좀 죽이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김의 바삭거리는 식감도 좋았고 고등어의 기름진 맛 그리고 생강의 상큼함 그리고 깨 때문에 고소한 맛까지 느껴져서 잘 어우러진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고등어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어의 매력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숯에다가 직접 지지신 것까지는 못 봤는데 불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아마 뭐 그냥 달군 거에만 올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골도 아니었고 셰프님은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런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 후토마키도 꼬다리 부분을 주셨고 디너에만 들어간다는
대게살도 따로 발라서 주셨습니다. 보통 호토마키들보다 이 꼬다리 부분에 삐져나오는 이 토핑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입이 크기 때문에 한 입에 다 먹는데 오늘은 한 입에 못 들어갔습니다. 맛도 괜찮았고요. 셰프님이 고기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쿠팡이츠나 배민에서도 자주 시켜 먹을 만큼 동네에서는 꽤나 후토마키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주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종종 많이 시켜 드신다고들 하더라고요. 셰프님이 스시 놓아주실 때도 손을 굉장히 이렇게 오래 담아두시는 것도 편집점을 잡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요리 외적인 부분으로는 친절함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 피스였던 안하고는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소스가 좀 적어가지고 약간 밍숭맹숭한 느낌이라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피니쉬인 만큼 좀 강렬한 느낌을 원했는데 이 기승전결의 마지막이었던 이 안하고는 조금 간이나 이 단기나 따뜻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샤리가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식사로 나온 우동이었고요. 면도 굉장히 쫄깃쫄깃했고 이 육수의 향도 진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저희 아이랑 같이 방문을 했고 스시를 못 먹었기 때문에 냉우동, 그러니까 여름이라 냉우동을 주문을 했었는데 면발이 굉장히 쫄깃쫄깃했습니다. 제 면을 직접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면을 아주 잘 구해 오신 것 같아요. 앵콜 스시로 시켰던 아까미였고요. 제 일행은 고등어를 시켰습니다. 아까 고등어 약간 좀 까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일행은 고등어가 너무 맛있었다고 해서 시켰고 여러가지 조화로움을 또 높게 평가했더라고요. 전체적인 스시 피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먹었을 때 엄청 배부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교쿠였고요. 달큰한 맛보다는 포근포근하고 약간 카스테라적인 느낌이 강한 녀석이었습니다. 맛은 뭐 새우 향이 좀 가미된 카스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마무리를 짓기에는 조금 아쉬운 피니시 구성이었어요. 마지막 디저트로는 티라미슈가 나왔고요. 레이디핑거에 에스프레소를 묻혀가지고 적셔주셨고 호지차는 없었고 이 디저트 하나만 나왔었습니다. 빵 들어있는 게 되게 독특하네. 쌓은 게 아니라 덮으셨네.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미들급 스시야 스시사이에 대한 총평입니다. 하이엔드급 스시야의 절반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식사 시간이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요.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맛있었다, 아주 만족했다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가격 대비 스시야를 즐길 수 있었고 점심을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고요. 음식 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하이엔드급 스시야의 절반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음식에 관해서 절반 정도의 퀄리티, 절반 정도의 양 혹은 조금 더 저렴한 재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장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렴한 가격을 받으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까지도 하이엔드 스시야의 절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츠마미로 나왔던 생선과 니기리로 나왔던 생선 같이 손질해서 두셨다가 그냥 주시는 부분도 조금은 그랬고요. 별로 문제 삼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셰프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오롯이를 하시고 네타를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건 좀 크네, 이건 내가 갖고 갈게, 아니야 이거 내가 쓸 거야, 네가 이거 갖고 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고요. 사실은 뒷주방에서도 손님에게 안 들리게 말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닷지 앞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날은 제가 후배 동생한테 나름 스시야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주고 괜찮은 곳이다 라고 해서 갔던 곳인데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전체적으로 손님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요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업장의 수준,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 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방문하시는지에 대한 거는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하이엔드 스시야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들급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풀어진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런 행동들은 좀 아쉬웠고요. 저희 담당하셨던 셰프님도 청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위에는 일식 조리복을 입고 계셨고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셨을 때는 안 보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뒷주방으로 중간중간 넘어가실 때 청바지를 입은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복장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하진 않으셨고요. 나중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 봤더니 셰프님 다리가 다치셨더라고요. 기부스를 한 상태셔가지고 조리복으로 갈아입기 어려우셨는지 출근하셨던 복장 하의 그대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접객 초반에 말씀을 하셨더라면 저희도 식사하는 내내 불편하지 않았고 또 사소한 오해도 없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했고, 만약에 저였다면 그냥 조리복을 입고 출근을 했을 것 같아요. 갈아입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는 사실 조금 먹는 내내 불편하기도 했고 조금 의아한 상태로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셰프님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조금은 불만스럽게 느꼈거나 조금은 이제 안 좋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총평입니다. 미들급 스시야였던 스시사이, 따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 아파트 단지에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하고 왔고요. 다행히 평일 점심이어가지고 주차 자리도 넉넉했고 그 주차 관리인분께 말씀드리고 아파트에 무료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접근성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공간이기도 한데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불편했고요. 그런 부분하고 접객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제외하면 뭐 나름 합리적이었던 소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엔드 스시야 런치 가격의 디너를 즐기거나 혹은 한 명 갈 돈으로 두 명이서 런치를 먹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방문 의사는 조금 고민을 아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